안녕하세요. 11월 15일 차트 뉴스 오후 3시 7분 정도로 지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방송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여유있게 돼서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한번 보면 어제 저희가 이 장기 상승 추세선이 살아있는 상황이었고 조금 더 보게 되면은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이제 뭐 8,900까지 보일 수도 있고 뭐 9,000 아니면 9만 아니면 9만 1,000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보는 시선에 따라 좀 다른 거고 작도는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수치가 바뀌는 거니까 그러냐 하시고 오늘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 라인 이 주봉이거든요.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8만 9천 정도까지는 떨어져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긴 한데 어제 저희가 작동해 놨었던 이 수평 저항 라인 여기가 94,000, 95,002 정도 되네요. 이만큼 지금 살짝 뚫고 반등 주고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제발 부디 이번 주에 내일이죠. 오늘 내일에서 여기를 뚫고 더 내려가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고 그러면 여기서 반등 준다고 하면 조금 더 우리 편에서는 확실한 반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림이 이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날봉으로 하게 되면 제가 어제 그 방송 오전 방송이었을까요? 이게 이런 쐐기 형태를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쐐기 형태가 여기 밑으로 한번 뚫렸죠. 몸통으로 완전 뚫리고 그 다음에 반등 받았는데 어떤 모습인가요? 지금 여기서 저항 맞고 이제 뚫을 거냐 말 거냐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단계 이런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4시간 봉으로 한번 좀 늘려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입니다. 어제 저희가 봤었던 쐐기 형태가 이 라인과 이 라인을 기준으로 이렇게 쐐기 형태로 있었다라고 했고 여기쯤에서 와리가리 했을 때였을까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라인을 이제 계속 지켜주려고 했다가 지금은 떨구고 다시 반등 줬으나 지금 다시 이제 저항 맞고 다시 올려보려고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긴 합니다. 저는 올려줄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이게 상승형 캔들이라서 일단은 그렇고 어제 제가 늦은 시간에 그 쐐기를 말씀을 안 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한 요 라인쯤에서 저는 지금 매수 포지션이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증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제가 포지션 잡고 있는 거를 캡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DC. 저 어제 비트코인 두 번 정도 거래했는데 손실 났고요. 네. 뭐 그거는 증인들도 있긴 하니까 지금 진입가가 95,029, 95,029, 현재가가 96,000, 96,000, 뭐 365, 358, 뭐 이런 식으로 되네요. 95,029, 95,029, 95,029, 네, 한 요 정도, 이 노란 라인 정도 되겠죠. 이 라인에서 저는 이 하락형 쐐기 형태를 이제 확인했고, 왜냐면 큰 쐐기 상태 같은 경우에는 깨졌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는 이제 하락형 쐐기를 저는 이제 찾아서 제 카페라든지 그 이제 방송에 올렸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쐐기 상태는 유지가 됐고, 그러면 제가 언제쯤 계속 지켜봤냐면, 여기서 이제 더 흘러내릴 때 이 라인을 깨고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을 살짝 만들고 디센딩을 만들고 깨고 흘러내릴 때 이때 이 라인의 끝에 닿을 때쯤 제가 이제 닿을 때쯤 기다리고 있다가 지지를 다시 한번 좀 크게 보면요. 이 라인에 제가 산 거잖아요. 뚫었다가 지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 네 번 받고 올릴 때, 올리는 타이밍에 제가 매입 들어간 거죠. 매수 들어간 거고, 몇 번 변동이 있었고, 다시 한번 찍어주고, 살짝 마이너스 났지만, 저는 지켜주는 그대로 하고 올렸다. 보시게 되면, 이 쐐기 형태를 뚫고 나서 어떻게 왔죠? 다시 올렸다가 되돌림. 되돌림 주고, 반등했는데, 다시 또 하락했지만, 이 라인은 지켜주고,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런 흐름. 여러분들도 눈에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RSI를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지금 어디에서 하락세기가 크게 들어왔었냐면 이건 15분 봉이니까 일단 참고해 보시고요. 과매도가 이쪽에서 터졌네요. 여기서 한번 터졌죠.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 여기 제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시면 그 다음에 아래 이 RSI를 보시게 되면 비교해 보시면 되세요.
여기서 한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점 훅 빼면서 한번 더 들어왔죠. 그 다음에 저점은 RSI의 저점은 높아졌지만 우리 차트의 저점은 비스무리하게 만들면서 이제 지지를 형성하는 이런 형태, 그리고 반등 올려주는 형태, 그리고 저가는 낮아지지만 어떠세요? RSI가 그나마 이 지금 이 저가보다는 시가는 낮아졌지만 RSI의 저가보다는 높은 형태로, 그러면 이런 높은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 네, 사선형이니까 당연히 상승 흐름을 탈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니 제 편에서는 이거를 손절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간이 언제냐? 새벽 4시입니다. 4시였기 때문에 저는 뭐예요? 나 스탑로스를 여기서 제가 지금 레버리지를 25배를 쳤기 때문에 100% 손실, 그러면 한 4% 정도, 여기서 4% 정도도 빠지는 것까지는 내가 참겠다. 이런 개념으로 홀딩은 한 상황이죠. 그리고 새벽 4시였기 때문에 전 자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 아까 보셨던 이 이제 하락 쐐기형 패턴이 지금 이제 그 라인이 지금 저항이 돼서 한번 지금 뚫으려다가 못 뚫고 다시 이제 흘러내렸고, 이 라인도 뭐 저항선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요. 얼마든지 추세 라인으로. 그 다음에 두 번 이런 형태의 또 이제 뭐 보실 수 있는 게 뭐 이런 형태의 또 이제 사선 추세 라인이 또 생기는 거죠. 이 형태에 한 대 맞고 또 다시 지금 둥글게 권법이죠. 둥글게 말아 올리면서 저는 이번에는 넘길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이런 그림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지금 현재는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을 그렇게 또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사선으로 누운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요거를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라인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은 뭐 대충 이제 선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대충 라인이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어요. 이 차트라는 게 꼭 그렇게 좀 많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누운 더블 바텀의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 라인을 또 돌파하겠다라는 액션이 좀 명확하게 보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물론 못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맞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 맞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지만, 제 가능성은 이 쐐기형 추세를 이탈했고 그 다음에 지지를 명확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상승 70%, 그 다음에 하락 30%의 확률로 이 비트코인을 보고 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아까 주봉상 흐름에서 이 장기 추세선을 터치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아직은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진 않고,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94,000, 95,000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보통 이러한 봉의 형태면은 바로 이제 다음 주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 상승 캔들로 바로 쏠 거라는 기대감이 더 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하긴 하다만, 일단은 저는 상승 기대감을 놓칠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상승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거는 요 사이 이 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터치를 해주러 뭐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와서 그냥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좀 마음은 더 편해 보이긴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혼란이 스러울 수 있지만, 뭐 세력들이 뭐 저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세력들은 지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요 상황은 지금 캔들이 내일까지의 주봉이라서 이 캔들의 형태가 어떻게 바뀔지는 내일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지만, 이대로만 보면은 저는 상승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5분봉까지 저희가 이제 상황을 봤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상승으로 이제 이번에는 높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 아니면 뭐 요 박스 안에서 또 와리가리 하다가 뭐 언젠가는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더리움이 좀 대박이었었는데, 제가 어제 이더리움을 카페에다 글을 올린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4일 차 이더 차트 분석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도 쐐기 형태였고, 뭐 이제 따로 가려나 어쩌는데, 단기적으로 여기 써 있는 게 단기적으로 3066 지켜주는지 확인했으면 좋겠어. 나름 지지 자리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제가 글을 쓴 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잘 쓴 거죠. 네, 요거를 기준으로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지금 15분봉입니다만 지금 지지 라인이 여기에요. 3065,
노란 라인 66, 41, 41 정도가 지금 딱 뭐 터치가 됐는지 덜 됐는지 미묘하게 조금 엇갈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조금 겹치는 걸로 좀 보게 되면 3067자리까지 딱 터치해주고 바로 올려주는 요런 흐름. 그다음에 RSI도 한번 좀 재밌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하락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제 과매도가 들어옵니다. 과매도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제가 더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늘 말씀드리는 게, 과매도가 이렇게 세게 들어왔으니 그 다음 어때요? 저점은 낮아지지만 RSI는 높아지는 한 번 하락이 있고, RSI는 얘보다는 좀 낮아졌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하락한 이런 흐름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3066 정도를 찍고 지금 반등했는데, 찍고 반등한 이 타이밍이 온도차가 한 6.19%입니다. 6.19%. 저는 어제 비트코인하고 잡코인들 투자하느라고 그 이더리움을 아예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제가 어제 이렇게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잡코인들 신경 많이 썼다라고 말씀드렸고, 비트코인하고만 지금 씨름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제가 손실이 한 두세 번 있었던 것 같은데, 비트코인 한 번 손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두 번. 어제 거래한 내용입니다. 이 뭐 기글, IP, 파티 USD, 뱅크 USD, 뱅크 손실 봤다가 수익도 봤다가, 순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이거는 청산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익절 스탑을 걸어 놓고 잤는데, 어쨌든 그때 맞춰서 이게 익절이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오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것들 자잘자잘하게 수익 보고 손실도 보고 이런 식으로 어제는, 네, 그 잡코인들하고 비트코인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쨌든 이더리움은 신경을 못 쓰고 이 자리에 잡았어서, 이 자리에서 내가 100배 롱을 쳤다라고 하면 확신이 있어서 100배 롱을 쳤으면 600%나 한 500% 정도의 수익은 볼 수 있었던 자리였는데, 그거를 제가 글을 써놓고도 제가 이제 확인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각설하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제 그 차트 분석을 해보면, 일단은 제가 이 노란 선에 대해서 어제 방송에 말씀드렸는지 카페에만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라인이 잘 지켜주는지, 왜냐면 이 수평 저항 라인, 이 라인과 또 맞물리는 구역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잘 지켜주는지를 또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 여전히 계단식 하락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조건 상승을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패턴을 지워보면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시겠지만, 전 이렇게도 보이는 거죠.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어깨. 올린다고 하면 이 정도 올려두고 그 다음에 하락, 뭐 이런 식의 흐름도 얼마나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사선으로 누운 그림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어깨 라인을 잡는다든지 넥 라인을 잡았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어깨 라인은 이제 형성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머리가 여기고 어깨가 여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반등 준다고 하면은 이쯤, 이 라인쯤, 그러면 뭐 3300이나 3300 정도에서 맞고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헤드숄더의 완성. 그럼 얘만큼 얘가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요걸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또 복사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럼 어디까지? 여기서 이 라인쯤에서 이만큼. 그러면 어디까지? 2800. 2800만 원까지는 떨어지는 게 이 헤드앤숄더 패턴의 완성이 된다 라는 그림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을 또 해보시면 또 나름 재미있거든요.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 맞는 게 뭐 저항을 받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신감 있게 숏 때리고, 그 다음에 폭을 얼마 정도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뭐 대충 한 여기서부터다 그러면 한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13%. 이런 자리에서 레버리지 100배 때리면 1300%의 수익이 생기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형태에 따라서 내가 지지와 저항을 받는 자리를 명확히 그어주면, 그 다음에 내가 진입할 자리가 명확히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걸 뚫어주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숏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되돌림 받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는지 명확하게 본 다음에 가시는 거고, 뚫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뚫어져 버리면 어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승으로 가는 거니까 우리 편에서 손실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살짝 뚫어주고 다시 내려왔다.
내려왔을 때 어디에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까? 저희가 요쯤에서 들어가는 거죠. 요 라인에서 손절을 어딜 잡을까요? 이 라인 꼭대기를 잡을 건지 아니면 이 고점을 잡을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하시고 손절 정확히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신이 들으셨을 때는 이제 진입하시는 거죠. 일단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식으로 일단은 차트를 분석을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헤드앤숄더로 갈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3300 정도였나요? 그 라인까지 지켜주는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제가 선을 이렇게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한 3300, 한 3300 라인에서 저항 받게 되면은 저는 이제 숏으로 볼 수도 있겠다. 숏으로 봐서 한 10% 정도의 수익을 더 얻겠다라는 지금 뭐 어떤 비전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계단식 하락 중이다. 저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간에 약간 반등받아서 그냥 올라왔고 아직은 하락의 흐름이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이제 작은 시간으로 보게 되면 아까 보신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형 쐐기가 뭐 이렇게, 자 요렇게 차트를 그어보면 어때요? 뚫고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뚫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겠죠. 한 번 뚫고 두 번 뚫고 세 번 뚫고 이제 네 번째 뚫어가면서 이제 완전히 되돌림은 뭐 아직 딱히 없었습니다만 일단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다. RSI도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은 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추세선이 있을까요? 네, 이 라인도 꽤 강력하네요. 이 라인 꽤 강력했는데 이 라인도 지금 뚫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의 흐름은 얼마든지 더 이어가도 제가 보기에는 무난한 그림처럼 보인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걸 좀 줄여서 보게 되면 여기를 뚫었으니까 그 다음은 또 어딜 뚫어야 될까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이런 라인들 뚫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는 여기서 올렸다가 저항 맞으면 아까 10% 정도의 하락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만약 여기를 뚫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적용될 수 있는 라인은 뭐 이런 라인들 뚫게 여기서 뚫고 올라갔다 해서 지지받고 올라가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하락할 수 있는 흐름들도 얼마든지 유추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트 분석을 하시면서 순간순간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주봉을 보게 되면 다 지워보겠습니다. 주봉상 어떻습니까? 제 주봉 분석해 드릴 때 확실히 이번 주 초에도 올라갔을 때인지 내려갔을 때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하락형 캔들이었다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형 캔들이고 뭐였죠? 이 꼬리를 얘가 넘기면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꼬리를 얘가 넘기지 않으면 이제 반등받고 올릴 수도 있는 그림이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아직 이 꼬리가 얘 꼬리까지는 안 내려왔습니다만 내일까지가 주봉의 완성이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내일 봉 형태를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상승을 갈지 아니면 하락을 갈지를 미리 생각해보고 한 주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이번 주는 하락이겠구나라고 판단되면 하락자리, 쇼칠자리만 여러분들은 보시고 이제 차트를 보시는 게 맞는 거고, 이번 주는 상승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러면 상승자리만 계속 보시는 거죠. 눌림목의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이제 맞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뭐 누누이 말씀드렸었던 제가 보는 이 주봉 관점에서 피날레가 있긴 한데 이걸 한번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라인을 저는 어깨 라인으로 보고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고 끝머리에 또 이어주면 대충 이런 형태의 이제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하나, 어깨를 만들고 머리 만들고 지금 어깨 넥라인 내려갔다가 저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열려 있죠. 이 패턴이라면 여기서 그 다음에 크게 반등하는 흐름, 이 패턴을 저는 이제 상상해보고 있다, 예상해보고 있다. 이 하락의 흐름이 뭐랑 지금 겹치시나요? 네, 비트코인과 겹칩니다. 비트코인의 이 하락 추세하고 나름 이 사이에 이 공백을 이더리움도 이렇게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갭이 이 사이가 있잖아요.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 찍어주고 반등 줄 수 있는 그림도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쉽게 여기서 만약에 더 내려간다 하면은 이제
패턴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잘못하면은 여기서 되돌림 맞고 이제 크게 완전 하락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이 되면은 정말 그때는 약간 이제 상승장은 좀 기대하기 완전 힘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흐름이 뭐냐면 보시오. 하나, 머리 하나, 그 다음에 둘이거든요. 크게 보면 머리 하나, 둘이기 때문에 이게 더블탑 패턴이에요. 그럼 완전히 하락하겠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림처럼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런 그림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어쨌든 다만 그냥 저희는 무조건 뭐다? 대응이다. 세력들이 차트를 어떻게 만들고 그 차트의 흐름을 판단하고 우리가 예상한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진입하는 대응을 하는 사람인 거지 제가 차트를 만드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식으로 어쨌든 차트가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그림으로 봐야 될 것인지 어디에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XRP를 한번 보게 되면 XRP는 조금 더 긍정적이네요. 보시면 이더리움 주봉보다는 확실히 좀 XRP 주봉이 좀 더 뭔가 반등이 좀 있었죠. 좀 높게 올렸다가 지금 이렇게 이 패턴 안에서 보게 되면 이 가운데 점턴 라인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듯한 액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저점 라인하고 얘 갭 차이는 꽤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만큼이면 대충 한 10%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 8% 정도, 한 7.4% 정도 갭이 있는데 7.4% 정도 하락이 있지 않는 이상 여기를 터치할 일은 없다라는 거고 터치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이 동그라미 라인, 이 라인이죠. 여기 저점을 지켜주는지에 따라서 이것도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추가 하락이냐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위로 솟구쳤지만 다시 밀었죠.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좋은 건 뭐예요? 이 지금 마지막 라인이 여기에서 멈췄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 이 이상은 더 이상 안 밀린다. 지금 보는 시각으로만 보면은 이 하루는 더 이상 안 밀린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만 지켜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부터는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의 흐름을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네, 뭐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는 이런 그림을 우리는 좀 더 예상치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그 XRP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이라는 호재가 있어서 기관 유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전 그 처와 비트코인의 그 길을 처분에 대한 그 길을 그대로 밟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도 그 ETF 승인되고 굉장히 큰 중장기적인 이제 상승이 엄청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XRP도 충분히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하면 되지 않냐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흐름 속에서 이 점선 이건 날봉으로 보는 거고요. 이 점선을 지켜주는지 그다음에 오늘 내일 해가지고 여기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하락으로 가는지 하락으로 가면은 이 선을 지켜주는지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까지 좀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 반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안에서만 조금 요 테두리 안에서만 와리가리 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밀어주는 그림 뭐 이렇게 좀 와리가리 하다가 이렇게 이 패턴의 고점을 넘어가는 이런 흐름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2.7달러 2.7달러를 무조건 넘어야 그때부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생각해도 충분하겠구나. 여기서는 그냥 무조건 상승이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관심 있게 쳐다볼 수 있는 흐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XRP는 기대감은 높은데 아직 차트의 흐름은 뭐 뾰족하게 뭔가 이렇게 재밌어 보일 것 같은 액션은 아니라서 일단은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고점 이거 지워볼게요. 이 패턴 안에서 보시게 되면 고점 한번 터치를 했거든요. 고점 라인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 반등 주고 여기 올라와 주면 보이시죠? 더블 바텀입니다. 더블 바텀의 형태가 되고 여기 고점, 이 라인의 고점, 최고점까지 찍어주고 그러면 이제 날아갈 수 있다. 이 그림입니다. 여기를 찍어주고 올리는 거는 2.7달러는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거는 얼마든지 그 이상으로 뚫을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단타하신다고 하면은 차트의 대응을 당연히 차분히 하셔야 되는데 현물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안전빵으로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추천 자리를 만약에 저한테 물어보셔서 말씀드린다면 전 2.7달러를 이렇게 완벽하게 넘어주는
이렇게 몸통으로 넘어주고 지지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흐름이 되면 이와 같은 형태로 더 크게 넘어갈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기대 가치만으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올린다고 하게 되면은 뭐 저희가 뭐 기대하는 바대로 뭐 10달러는 못 넘어가겠습니까? 20달러 못 넘어가겠고요. 뭐 많은 유튜버들은 뭐 100달러, 300달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현실적인 가격의 흐름은 뭐 5달러까지 정도는 무조건 한번 좀 올려주는 그림,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한 10달러 정도, 뭐 이런 식으로도 또 충분히 그림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는 있습니다. 뭐 사선으로 누운 뭐 그 피부 한번 좀 그려보면 뭐 대충 그렸으니까요. 0.628 기준으로만 판단한다. 뭐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면 한 10달러 정도가 지금 형성되는 이제 구조가 나오는데 뭐 적게는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뭐 요 라인 요 사이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냐. 뭐 저는 제 편에서는 그렇게 막 한번 막무가내로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대신 2.7달러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봉 마감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던 내용 기억을 해보시고 주봉의 형태, 그 다음에 날봉의 형태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지금 주봉의 형태는 저는 마음에 든다. 네. 상승형 캔들, 뭐 물론 음봉이긴 하지만 상승형 캔들의 형태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아무리 밀어도 이 지금 이 중간 점선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라 요런 흐름, 요런 해석을 갖고 있다면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상승을 조금 더 기대해보는 그런 흐름을 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